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뻣뻣하고 계단만 올라가도 숨이 차시지 않나요? 식탁 위에 놓인 고혈압, 고지혈증 약을 보면서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데 단 한 숟가락의 습관이 여러분의 아침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저희 병원 환자분 중 75세 이상민 환자분은 고지혈증으로 매일 약을 드셨고 무릎도 아프시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셨어요.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올리브유 먹는 습관을 석 달간 실천하셨더니 완전히 달라지셨죠. 오늘 제가 40년간 내과 진료실에서 직접 확인한 65세 이상은 꼭 아셔야 할 올리브유의 놀라운 비밀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100세 지혜 TV의 이정섭 원장입니다. 40년 동안 내과 전문의로 일하면서 최근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선생님, 올리브유가 진짜 몸에 좋은가요? 저도 처음엔 반신반의했었지만 환자분들의 변화를 직접 보면서 확신했습니다. 이상민 환자분도 10년 넘게 약을 드셨는데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떨어지지 않고 무릎 통증에 정형외과 주사도 효과가 없으셨어요. 이렇게 올리브유를 드신 지 석 달 후 몸이 가벼워지고 산책도 다시 시작하셨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개선됐어요. 이런 변화를 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올리브유는 그냥 요리용 기름이 아니라 천연 치유제라는 것을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올리브유라고 다 같지 않습니다. 어떤 제품을 선택하는지, 어떻게 보관하는지, 언제 드시는지에 따라 효과가 천지 차이예요. 오늘 영상에서는 마트에서 올리브유 고를 때 꼭 확인해야 할 세 가지부터 아침 공복이 좋은지 식사와 함께가 좋은지 어떤 음식과 먹으면 효과가 몇 배로 증폭되는지까지 전부 알려드릴 겁니다. 하루 3끼의 올리브유를 어떻게 활용하면 혈관, 관절, 뇌, 소화 건강을 한꺼번에 챙길 수 있는지 구체적인 실전 루틴과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5가지 실수까지 공개합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 건강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매일 아침의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약보다 먼저 습관을 설계하는 것, 그게 진짜 건강관리의 시작이에요. 오늘 이 영상 하나면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올리브유 건강법을 완벽하게 익히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건강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어요. 주변의 혈관 건강이나 관절 건강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께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40년 내과 경력의 진짜 노하우를 모두 공개합니다. 본격적으로 올리브유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제 환자분들 중에 기름은 다 똑같은 거 아닌가요?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기름도 사람처럼 성격이 다 달라요. 어떤 기름은 우리 몸에 쌓여서 혈관을 막고 어떤 기름은 오히려 혈관을 청소해 주거든요. 올리브유가 특별한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엑스트라버진 올리브유에는 올레산이라는 불포화 지방산이 가득한데 이게 혈관 속 나쁜 콜레스테롤을 청소해주는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폴리페놀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염증을 잡아주고 세포 노화를 막아줘요. 더 재미있는 건 올레오칸탈이라는 성분인데 이게 소염 진통제 이부프로펜과 비슷한 효과를 낸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매일 꾸준히 드시면 관절 통증과 몸속 염증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올리브유라고 다 같지 않아요. 마트에 가보시면 엑스트라 버진, 퓨어, 라이트 종류가 정말 많죠?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엑스트라 버진은 올리브를 처음 짜낸 기름이에요.
열도 안 가하고 압착만 해서 얻은 순수한 오일이라 영양 성분이 거의 그대로 살아 있어요. 이게 진짜 보물이죠. 버진은 엑스트라 버진보다 품질이 떨어지고 퓨어나 라이트는 정제 과정을 거쳐서 영양소가 많이 파괴된 상태예요. 건강을 위해 드신다면 무조건 엑스트라 버진을 선택하세요. 마트에서 고를 때 꼭 체크할 3가지 알려드릴게요. 첫째, 병 색깔입니다. 올리브유는 빛에 약해서 진한 녹색이나 갈색 병에 담긴 제품을 고르세요. 투명한 병은 아무리 저렴해도 피하세요. 둘째, 라벨 확인이에요. 엑스트라 버진 표기가 정확히 있는지, 제조일자나 유통기한이 명확한지 보세요. 되도록 제조된 지 1년 이내 제품이 좋아요. 셋째, 원산지를 확인하세요.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산이 유명하지만 원산지보다 중요한 건 정직한 제조사인지예요. 후기나 인증 마크를 잘 살펴보세요. 보관도 정말 중요해요. 올리브유는 빛, 열, 공기를 싫어합니다. 서늘하고 어두운 찬장에 보관하시고 개봉 후엔 석 달에서 6달 안에 다 드세요. 냉장고보다는 찬장이 좋아요. 제 환자분 중에 가스레인지 옆에 두셨다가 금방 산화되신 분도 계세요. 여러분, 집에 올리브유 있으시면 지금 당장 확인해 보세요. 투명한 병은 아닌지, 가스레인지 옆에 있진 않은지요. 있다면 오늘부터 어두운 찬장으로 옮기세요. 자, 올리브유를 제대로 고르고 보관하는 법 배우셨죠? 이제 올리브유가 우리 몸속에서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볼 차례예요. 혈관 건강부터 볼까요? 오래된 집 수도관은 안쪽에 녹이 슬고 때가 껴서 물이 제대로 안 나오잖아요. 우리 혈관도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들면서 혈관 벽에 콜레스테롤이 쌓이면서 혈액 흐름이 나빠지는 거죠. 올리브유 속 올레산이 혈관 벽에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여주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높여줘요. 좋은 콜레스테롤은 청소부처럼 나쁜 콜레스테롤을 떼어내서 간으로 가져가 분해시켜 버립니다. 65세 박영희 환자분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250을 넘었는데 올리브유를 석 달 드신 후 210까지 떨어졌어요. 기름을 먹었는데 콜레스테롤이 떨어지다니 신기해요. 라고 하셨죠. 이게 바로 좋은 기름의 힘이에요. 관절 건강은 어떨까요? 문 경첩이 오래되면 뻣뻣해지고 삐걱거리죠. 윤활유를 쳐주면 다시 부드러워지고요. 우리 관절도 똑같아요. 올리브유의 올레오칸탈 성분이 관절 주변 염증을 잡아줘요. 72세 김철수 환자분은 무릎 관절염으로 계단 오르기가 너무 힘드셨는데 올리브유를 석 달 드셨더니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훨씬 부드럽다고 하셨어요. 뇌 건강도 중요하죠. 요즘 치매 걱정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잖아요. 올리브유는 뇌세포를 보호하는 보호필름 같은 역할을 해요. 항산화 성분들이 뇌세포 손상을 막아주고 염증을 줄여주거든요. 지중해 지역 사람들이 치매 발생률이 낮은 이유 중 하나가 올리브유를 많이 먹는 식습관이라고 해요. 여기서 꿀팁 하나. 올리브유는 지용성 비타민 흡수를 도와줘요. 당근이나 시금치 같은 채소를 먹을 때 올리브유를 함께 드시면 베타카로틴이나 비타민들이 훨씬 잘 흡수돼요. 일석이조죠. 소화 건강도 빼놓을 수 없어요. 나이가 들면 소화 기능이 떨어지고 특히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올리브유가 이와 장벽을 부드럽게 코팅해 주면서 소화를 돕고 담즙 분비도 촉진시켜요. 장 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서 천연 변비약이라고 할 수 있죠. 78세 정순자 환자분은 10년 넘게 변비약을 드셨는데 올리브유를 매일 아침 한 숟가락씩 드시기 시작하면서 변비약을 거의 안 드신답니다. 자, 보셨죠? 올리브유 한 숟가락이 혈관, 관절,
네, 소화기까지 우리 몸 구석구석에서 일을 해요. 물론 개인차는 있지만 꾸준히 하시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올리브유를 그냥 아무렇게나 먹으면 안 돼요. 언제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정말 다르거든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실전 이야기예요. 올리브유가 좋다는 건 아셨죠? 그런데 어떻게 먹어야 하나요? 가 문제죠. 제가 40년 동안 환자분들과 검증한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아침 공복 루틴 이렇게 하세요. 아침이 정말 중요해요. 밤새 굶은 우리 몸은 아침에 흡수력이 최고조거든요. 이때 좋은 영양소를 넣어주면 스펀지처럼 쏙쏙 흡수합니다. 구체적인 방법 알려드릴게요. 일어나시면 따뜻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드세요. 미지근한 물로요. 이 물이 잠들어 있던 위장을 깨워줍니다. 그리고 10분 정도 기다리세요. 화장실 다녀오시고 세수하시면 딱 10분이에요. 그 다음 올리브유를 드시는데 양이 중요해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티스푼 하나만 드세요. 처음부터 많이 드시면 배가 불편할 수 있어요. 이 티스푼 하나를 2, 3주 드시면서 몸 상태를 체크하세요. 괜찮으시면 그 다음부터는 밥숟가락 하나로 늘리시면 돼요. 올리브유 먹기 힘드시다면 기름 특유의 맛이 부담스럽다는 분들 많으세요. 그럴 땐 이렇게 해보세요. 레몬즙 몇 방울을 섞으면 훨씬 상큼하고 먹기 편해져요. 변비가 있으신 분들은 레몬을 같이 드시면 효과가 더 좋고요. 아니면 꿀을 조금 섞으셔도 돼요. 목 넘김이 훨씬 편해집니다. 단, 당뇨 있으신 분들은 꿀 양을 조절하세요. 토마토 주스에 올리브유 몇 방울 떨어뜨려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올리브유를 드셨으면 최소 20분에서 30분은 기다리세요. 이 시간 동안 올리브유가 위장을 코팅하고 소화 준비를 해줘요. 이 시간에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시면 더 좋고요. 주의사항. 올리브유 드신 후 바로 따뜻한 물을 많이 마시지 마세요. 기름이 물에 떠내려가 버려요. 물은 올리브유 먹기 전에 미리 드세요. 약을 드시는 분들, 특히 혈압약이나 당뇨약, 콜레스테롤 약 드시는 분들은 올리브유 드시고 30분 후에 약을 드세요. 올리브유가 약 흡수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81살 이영자 할머니는 평생 아침마다 속이 더부룩해서 아침을 거의 안 드셨는데 올리브유 아침 루틴을 시작하신 후 처음으로 아침 식사가 편해지셨대요. 효과는 언제쯤 느낄까요? 개인차가 있지만 보통 일이 주일 정도 지나면 변화를 느끼세요. 특히 변비가 있으신 분들은 3일에서 일주일 사이에 배변 활동이 좋아지는 걸 체감하실 거예요. 정리해 볼게요. 일어나서 따뜻한 물 한 컵 10분 후, 올리브유 티스푼 하나 2, 3주 후, 밥숟가락 하나로 증량 30분 후 아침 식사. 이게 끝이에요. 간단하죠? 이 간단한 루틴이 여러분의 건강을 바꿀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점심과 저녁에는 어떻게 할까요? 식사할 때 올리브유 활용법과 어떤 음식과 함께 먹으면 효과가 배가 되는지 계속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아침 루틴은 완벽하게 익히셨죠? 이제 점심과 저녁 시간에 올리브유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알려드릴게요. 점심시간 활용법. 점심에는 샐러드나 나물 반찬에 올리브유를 뿌려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상추나 깻잎 같은 쌈 채소 위에 올리브유를 살짝 뿌려 보세요. 간장이나 된장에 올리브유를 몇 방울 섞어서 쌈장처럼 만들어도 좋고요. 시금치나 브로콜리 같은 데친 채소에는 참기름 대신 올리브유를 두르고 소금 간만 살짝 해보세요. 고소하면서도 부담 없고 심혈관 건강에도 훨씬 좋아요. 여기서 중요한 팁, 식사할 때 채소를 먼저 드세요. 올리브유를 뿌린 샐러드나 나물을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밥이나 고기를 드시는 거죠. 이렇게 하면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걸 막을 수 있어요. 채소에 식이섬유와 올리브유가 함께 작용해서 탄수화물 흡수 속도를 늦춰주거든요. 68세 박정희 환자분은 당뇨가 있으셨는데 식사 순서를 바꾸고 채소에 올리브유를 뿌려 먹는 습관을 들이니 식후 혈당이 눈에 띄게 안정됐어요. 점심에는 밥 숟가락 하나 정도가 적당해요. 샐러드에 뿌리시거나 나물에 묻히시거나 국에 살짝 떨어뜨리시거나 방법은 자유예요. 저녁 시간 활용법. 저녁에는 조리할 때 올리브유를 활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 올리브유로 튀김은 절대 금지입니다. 올리브유는 발연점이 낮아서 높은 온도로 가열하면 좋은 성분이 다 파괴되고 오히려 해로운 물질이 생겨요. 약한 불에서 볶거나 살짝 데우는 정도만 하세요. 마늘을 올리브유에 살짝 볶아서 소스를 만든다든지 채소를 약한 불에 볶는 정도요. 강한 불 지글지글은 피하세요. 마늘 올리브유 소스 추천해요. 마늘을 얇게 썰어서 올리브유에 넣고 약한 불에서 천천히 볶으세요. 마늘이 노릇노릇해질 때까지요. 이걸 파스타에 버무리거나 빵에 찍어 먹거나 구운 고기에 곁들이면 정말 맛있어요. 마늘도 혈압과 콜레스테롤 관리에 좋아서 올리브유와 최고의 궁합이죠. 저녁에는 올리브유 양을 좀 조절하세요. 저녁은 활동량이 적고 곧 잠자리에 드시니까 너무 많이 드시면 소화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밥숟가락 반 개에서 하나 정도만 사용하세요. 간식 시간 활용법.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 출출한 시간에 토마토 주스 한 컵에 올리브유 몇 방울을 떨어뜨려 드셔보세요. 토마토의 리코펜과 올리브유가 만나면 흡수율이 엄청나게 높아져요. 플레인 요거트에 올리브유를 살짝 섞고 견과류를 몇 개 올려서 드시는 것도 완벽한 건강 간식이에요. 달콤한 게 드시고 싶으면 꿀을 조금 뿌리셔도 되고요. 삶은 고구마를 으깬 다음에 올리브유를 살짝 섞으면 고구마의 베타카로틴이 훨씬 잘 흡수돼요. 고구마는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변비에도 좋아요. 하루 총량 체크. 하루 총량으로 따지면 밥숟가락 2개에서 3개 정도가 적당해요. 너무 많이 드시면 열량이 높아서 살이 찔 수 있고 배탈이 날 수도 있어요. 밥숟가락 하나에 약 120칼로리 정도 되니까 적당량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올리브유를 드신다고 해서 다른 건강한 습관을 소홀히 하시면 안 돼요.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도 함께 신경 쓰셔야 해요. 올리브유는 마법의 약이 아니라 건강한 생활 습관의 한 부분이에요. 그럼 이제 어떤 음식과 올리브유를 함께 먹으면 더 좋은지, 그리고 절대로 피해야 할 실수는 무엇인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특히 실수 부분은 정말 중요하니까 절대 놓치지 마세요. 황금 조합 6가지. 첫째, 올리브유 토마토. 토마토의 리코펜은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지만 지용성이라 기름과 함께 먹어야 흡수가 잘 돼요. 올리브유와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몇 배로 높아집니다. 토마토 샐러드에 올리브유를 듬뿍 뿌려 드세요. 둘째, 올리브유 마늘. 마늘도 혈압과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요. 올리브유와 만나면 서로의 효과를 증폭시켜줘요. 마늘을 올리브유에 살짝 볶아서 소스로 만들면 혈관 건강에 최고예요. 셋째, 올리브유 견과류. 호두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와 올리브유를 함께 드시면 뇌 건강에 정말 좋아요. 견과류에 오메가3 지방산과 올리브유의 항산화 성분이 만나 뇌세포를 보호하고 치매 예방에 도움이 돼요. 넷째, 올리브유 레몬. 레몬의 비타민 C와 구연산이 소화를 돕고 해독 작용을 해요.
특히 아침에 드시면 몸속 노폐물 배출에 효과적이에요. 다섯째, 올리브유 고구마. 고구마의 베타카로틴이 올리브유와 함께 먹으면 흡수가 잘 돼요. 눈 건강과 피부 건강에 좋습니다. 여섯째, 올리브유 삶은 계란. 계란 속 지용성 비타민들이 올리브유 덕분에 훨씬 잘 흡수돼요. 간단하면서도 영양 만점이죠. 절대 피해야 할 실수 5가지. 첫째, 올리브유로 튀김 절대 금지. 올리브유는 발연점이 180도에서 220도밖에 안 돼요. 튀김 온도보다 훨씬 낮아서 고온에 가열하면 좋은 성분이 다 파괴되고 해로운 물질이 생겨요. 튀김은 카놀라유나 포도씨유로 하시고 올리브유는 생으로 드시거나 약한 불에만 사용하세요. 둘째, 한 번에 너무 많이 먹지 마세요. 올리브유도 기름이고 열량이 높아요. 한 번에 밥숟가락 3개, 4개씩 드시면 배탈이 나거나 살이 찔 수 있어요. 하루 총량 밥숟가락 2개에서 3개가 적당해요. 셋째, 보관을 잘못하지 마세요. 투명한 병에 담아서 가스레인지 옆이나 창가에 두시면 금방 산화돼요. 올리브유는 빛, 열, 공기를 싫어해요. 어두운 병에 담긴 제품을 사시고 개봉 후엔 뚜껑을 꼭 닫아서 서늘하고 어두운 찬장에 보관하세요. 개봉 후 석 달에서 6달 안에 다 드세요. 70세 정만수 환자분은 1년 넘게 두고 드셨다가 배탈이 나셨어요. 넷째, 아무 올리브유나 사지 마세요. 너무 싼 제품은 조심하세요.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써 있어도 다른 기름을 섞은 경우도 있어요. 라벨을 꼼꼼히 읽고 인증 마크와 원산지를 확인하세요. 투명한 병은 피하세요. 다섯째, 약과 함께 드시지 마세요. 특히 혈압약이나 혈액순환 개선제를 드시는 분들은 주의하세요. 올리브유가 약의 흡수를 방해하거나 효과를 증폭시킬 수 있어요. 안전하게 약 복용 30분 전이나 후에 드세요. 항응고제나 항열소 판제를 드시는 분들은 담당 의사와 꼭 상의하세요. 68세 김영수 환자분은 혈압약과 올리브유를 동시에 드셨다가 혈압이 너무 떨어져서 어지러우셨어요. 시간 간격을 두니 괜찮아지셨고요. 이 5가지 실수만 피하셔도 올리브유를 안전하게 드실 수 있어요. 좋은 걸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먹지 않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올리브유가 아무리 좋아도 모든 분께 다 맞는 건 아니에요. 특정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하고 어떤 분들은 아예 드시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안전 가이드와 주의사항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안전하게 올리브유를 드실 수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올리브유가 아무리 좋아도 모든 분께 다 맞는 건 아니에요. 특히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해요. 이 내용 꼼꼼히 들으시고 본인이 해당되는지 체크해 보세요. 주의해야 할 분들. 첫째, 담석이나 담낭 질환이 있으신 분. 올리브유는 담즙 분비를 촉진시켜요. 보통 사람들한테는 좋지만 담석이 있으면 담석이 담관으로 내려가 막히면서 심한 통증이 올 수 있어요. 올리브유 드시기 전에 꼭 담당 의사와 상의하세요. 둘째, 항응고제나 항열소 판제를 드시는 분. 와파린이나 아스피린 같은 약 드시는 분들이요. 올리브유는 혈액을 묽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서 이런 약과 함께 드시면 효과가 너무 강해질 수 있어요. 작은 상처에도 피가 멎지 않거나 멍이 쉽게 들 수 있어요. 담당 의사께 말씀드리고 약 용량 조절이 필요할 수 있어요. 셋째, 지방 흡수 장애가 있으신 분. 크론병이나 궤양성 대장염 같은 염증성 장 질환 또는 췌장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지방 흡수가 잘 안 돼요. 올리브유를 많이 드시면 설사나 폭통이 올 수 있어요. 소량부터 시작해서 몸 상태를 보면서 천천히 늘려가세요.
넷째, 저혈압이 있으신 분. 올리브유는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요. 원래 혈압이 낮으신 분들은 어지럽거나 기운이 없을 수 있어요. 소량만 드시거나 식사와 함께 드시는 게 안전해요. 다섯째,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 드물지만 올리브 자체에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이 계세요. 올리브유를 드셨을 때 입안이 따끔거리거나 두드러기가 나거나 숨쉬기가 힘들면 바로 중단하시고 병원에 가세요. 자가 체크리스트 5문항. 올리브유를 드신 후 아래 증상이 있는지 체크해 보세요. 복부 통증이나 불편감이 있나요? 양을 줄이거나 식사와 함께 드세요. 설사나 묽은 변을 보나요? 일시적이면 정상, 계속되면 양을 줄이세요. 속 쓰림이나 역류 증상이 있나요? 공복 섭취를 피하고 식사 중에 드세요. 어지럽거나 피로감이 심해졌나요? 혈압을 재보시고 낮다면 양을 줄이세요. 피부에 발진이나 가려움증이 생겼나요? 바로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하세요. 5가지 질문에 모두 아니오라면 안전하게 드실 수 있어요. 하나라도 예라면 방법을 조절하시거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중요한 팁. 올리브유를 처음 시작하실 때는 반드시 소량부터 시작하세요. 티스푼 하나로 시작해서 몸이 적응하면 천천히 늘려가세요. 급하게 많이 드시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약을 드시는 분들은 꼭 기억하세요. 약과 올리브유는 최소 30분 간격을 두고 드세요. 특히 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 약 드시는 분들은 더 조심하세요. 건강 관리는 욕심내지 않는 게 중요해요. 좋다니까 많이 먹어야지가 아니라 내 몸에 맞게 적당히 먹어야지가 맞는 거예요. 올리브유도 마찬가지예요. 본인한테 맞는 양을 찾아서 안전하게 꾸준히 드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올리브유를 꾸준히 드셨을 때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언제쯤 효과를 볼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시작하시되 현실적인 기대를 갖는 게 중요하거든요. 계속 집중해 주세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올리브유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아봤죠?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궁금해 하실 거예요. 선생님, 그래서 언제쯤 효과를 볼 수 있나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올리브유는 마법의 약이 아니에요. 한두 번 드셨다고 갑자기 혈관이 깨끗해지거나 관절 통증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꾸준히 드시면 분명히 변화가 옵니다. 오늘부터 석 달만 해보세요. 매일 아침 올리브유 한 숟가락 석 달만요. 그리고 석 달 후에 본인의 변화를 체크해 보세요. 분명히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그 변화를 다른 분들과도 나눠주세요. 주변의 건강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백세 지혜 TV에서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를 위한 알찬 정보들을 계속 전해드릴게요. 다음에는 혈당 관리 식단, 관절 건강 홈케어 방법도 준비하고 있으니 기대해 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일주일째 하고 있는데 변비가 좋아졌어요. 석 달 했더니 콜레스테롤이 떨어졌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제게는 가장 큰 보람이에요. 여러분의 변화가 또 다른 분들에게 용기와 희망이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할게요. 건강은 선택이에요. 약에만 의존할 것인가, 아니면 매일의 습관으로 관리할 것인가. 저는 40년 경력의 의사로서 후자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올리브유 한 숟가락으로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를 설계하세요. 여러분이라면 할 수 있어요. 100세 지혜 TV 이정섭이었습니다. 건강하세요,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